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김현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맞춤 의약품의 시대라고 해서 맞춤 의약품들이 어떤 맞춤 의약품들이 나올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맞춤 의약품 시대에서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요. 맞춤 의약품이라는 게 언젠가는 꼭 개발이 돼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료가 돼야 된다라는 개념들이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심각해졌습니다. 근데 코로나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겪어봤겠지만은 참 3년 동안 참 비극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WHO 보고서를 보니까 일단 공식적으로 사망자가 이제 3.3 밀리언만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을 했었고, 2019년도에 발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1, 2년 뒤에 우리가 다 맞았었던 파이자라든지 모더나로 인해서 그런 백신을 맞았고, 2023년 올해죠. 올해 노벨 생리학상에서 이런 이 백신을 mRNA 백신을 개발하신 이 두 교수님께서 노벨상을 이제 받으셨었습니다. 네, 받으셨었고 이분께서도 포부를 말씀하셨어요. 이 노벨상을 받으면서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은 이제 좀 뒤에 나오긴 합니다. 내용에 나오긴 하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mRNA 백신이 이런 맞춤 의약품으로 좀 넘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암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불치병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포부를 밝혔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도 지금 현재 맞춤 의약품이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맞춤 시대에서 바이오 연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약품일 거예요. 맞춤 의약품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각자 아픈 것들을 사람의 기질에 따라서 사람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어떻게 맞춰서 어떻게 의약품화를 시킬 것이냐. 이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응용성이 높고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mRNA 쪽이라고 mRNA 의약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mRNA에 대해 의약품에 대해서 한번 오늘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mRNA 의약품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친숙한 게 이번에 코로나 백신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한번 더 중점적으로 한번 그 컨셉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백신의 기원에서부터 한번 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백신의 기원에서 거슬러 올라가 볼 건데, 일단 백신은 우리가 과거에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미생물에 의해서 우리가 질병을 얻었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 것이냐라는 것들을 그 당시 과학자들은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면역이란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선천적 면역이 있고 후천성 면역이 있습니다. 선천적 면역은 말 그대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얘기합니다. 그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환경에서는 많은 바이러스나 뭐 많은 미생물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이런 선청 면역 시스템으로서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는 없어요. 커버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후천성 면역이 있어야 되는데 후천성 면역도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바이러스나 미생물은 들어와서 우리가 항체들이 싸우고 나면 이런 B셀, 이런 B세포라는 것들은 항체를 만들어내는데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과거에 우리한테 노출이 됐었어. 그럼 얘는 어떠한 항체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항체를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 안에서 면역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후천성 면역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러한 침입자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면역성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B세포들이 모든 바이러스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 좋겠지만 기억을 못하는 경우나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뭐 바이러스나 뭐 이런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근데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근데 이런 치명적이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백신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백신이란 걸 만들었는데 백신의 메커니즘은 아주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뭐냐면 B셀, 이 B세포한테 얘가 어떠한 바이러스니까 이런 항체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한번 심어주는 그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준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을 할 건데 전쟁 연습을 한번 했다. 그렇게 해서 그 기억을 한번 시켜주는 거다. 내 몸 안에 이런 것들을 그런 메커니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런 바이러스를 있죠. 그런 바이러스를 일부러 죽이거나 아니면은 얘네들이 그 독성이 있는 그 유전자들을 불활성화를 시킵니다. 그 불활성화된 시킨 바이러스나 죽은 바이러스를 우리의 몸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는 그러한 독성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얘가 갖고 있는 기질을 이 B세포가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어쨌든 외부 물질이기 때문에 항체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죠. 그럼 외부 물질 항체를 만들어내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문제가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이미 한번 연습을 해봤고 그 기억을 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서 실질적으로 전투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메커니즘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러려면은 사실 이런 백신을 만들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죽거나 불활성화된 바이러스가 많이 필요하겠죠.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많이 필요하면은 얘네들을 많이 배양을 해야 되는데 이 배양을 하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 들어가냐면 무균 달걀 안에 바이러스를 주입하면은 이 달걀 안에 이 바이러스가 엄청 많이 증식을 하게 됩니다. 예, 달걀 안에 많이 증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 있는 바이러스를 다시 뽑아내고 죽이거나 아니면 불활성화 시킨 다음에 백신화로 만들게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게 비용과 돈이 굉장히 많이 들게 되고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약 4개월 정도 많은 양의 백신 만들면 약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때는 이렇게 너무나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4개월 이렇게 몇 개월씩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네.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됐고 그리고 바이러스는 너무나도 빠른 그 변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응에 맞추려고 하면은 빠르게 백신 개발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목을 받았던 것이 바로 mRNA 백신입니다. 이 mRNA 백신인데 이 mRNA 백신이 뭔지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mRNA 백신은 먼저 그 바이러스 있죠. 바이러스의 그 유전체를 전체를 이제 분석을 합니다. 이제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디에 중점을 두냐면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뭐든지 내 몸 안에 들어오려면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전 정보 mRNA를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제가 저번 시간에 유전체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 이, 결국에는 mRNA는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럼 이 mRNA를 이 스파이크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mRNA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인위적인 합성을 한 mRNA를 백신으로 만들어내고 이 백신을 우리가 맞게 되면은 mRNA 자체가 몸 안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mRNA는 결국에는 단백질로 바뀔 거고 단백질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형성이 되게 될 거고 이게 우리가 B세포가 외부 침입자 물질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거기에 맞는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기억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도 똑같은 항체를 만들어내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점 같은 경우에는 제작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일주일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mRNA를 만들어내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 달걀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연변이 대응이 굉장히 빨라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조금씩 변하게 되는데 이 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유전체 분석한 다음에 계속해서 그 맞는 mRNA를 우리가 합성해내서 그거를 계속해서 몸 안에 주입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돌연변이 대응도 빠르죠. 그런데 단점이 뭐냐면 이 mRNA에 대한 의약품들이 생긴 지가 얼마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약이라는 거는 우리가 제작 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 신약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뭐냐면 처음에는 세포 단위에서부터 안전성을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가 세포를 키우고 거기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동물 실험으로 넘어갑니다. 쥐나 이런 동물 실험으로 넘어가게 돼서 동물한테 주입을 해보고 안정성 테스트를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임상을 1상, 2상, 3상으로 가게 되는 거죠. 1상은 수십 명 단위에서 안정성과 효능성을 입증해야 되고 2상은 수백 명 단위, 그리고 3상은 수천 명 단위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모두 승인이 완료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약품들이 실질적으로 승인을 받고 생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mRNA 의약품에 대한 임상 데이터가 지금 현재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임상 데이터가 충분하진 않아요. 그래서 사실 동물 안정성까지는 많이 진행이 되었지만 임상에서는 많이 데이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mRNA라는 게 뭐냐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NA는 굉장히 주변 환경에 취약합니다. 쉽게 변이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안정성들, 이런 임상 데이터들이 현재는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 mRNA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서는 나노 입자로 하나하나씩 쌓아줬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포장을 하나씩 해준 거예요. 나노 입자로, 지질 나노 입자로 리피드 나노 파티클이라고 해서 지질 나노 입자로 하나하나씩 싸줬고 그게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지질 나노 입자가 깨지고 거기 안에 있는 mRNA가 빠져나오게 된 다음에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항체로서 항체를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이 mRNA 의약품들은 사실 많은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백신도 그렇고 이번에 효과나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말이 많을 수밖에 없지만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은 높습니다. 이거에 대한 안전성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전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음, 결과들도 임상 데이터들도 많이 쌓일 것이고 그리고 이 mRNA를 더욱 안전하고 그리고 더욱더 어플리케이션 이런 것들 이런 기술들이 많이 발전되기 거기 때문에 mRNA에 관련된 기대치는 사실 의학 쪽에서는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그 노벨상을 받았던 두 교수님께서 항암 치료 mRNA 항암 백신도 한번 개발해 보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자기네들은 제품을 출시할 것이라고 이렇게까지 포부까지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mRNA 백신이 나중에는 맞춤 의약품 쪽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이거를 위해서 충분한 안전성 테스트라든지 그런 효능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런 의약품들 맞춤형 제작이 용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개발 시간이 충분하다면 맞춤 의약품의 시대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약이라는 게 이제 단가도 낮추는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로 마치겠고요.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